근데 문재인이 직접 폐쇄 지시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때 삭제가 돼버린 바람에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세상에 찾아냈네요. 참 검찰 대단합니다. 이 범죄인들은 말이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인멸을 범죄인이 증거인멸을 할 때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걸 죄를 안 따져요. 즉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방어권이라고 하거든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서류나 이런 것을 삭제했을 때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남의 거를 하면은 바로 죄가 되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이 신내림 공무원, 신이 내렸나 보다 하고 그런 진짜 국민을 웃겨버린 그 공무원이 이걸 삭제하면서 자기 컴퓨터가 아니고 이미 자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남의 컴퓨터를 가서 삭제를 했어요. 자기가 사용하다가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잖아요. 옮길 때마다 컴퓨터를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옮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를 들어가서 밤 12시에 들어가 홀라당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 삭제한 건수가 444건인데 그 중에 못 살리고 있던 120여 건이 다른 건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내부 문건 삭제됐던 444건을 사실상 전부 다 확보한 셈입니다. 지금 이 범죄의 구성에서 제일 위, 그러니까 주모자 또는 주범, 그리고 정범, 주범이 지시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죠. 정범, 따라한 사람. 이 주범과 정범을 나누자면 주범은 이게 청와대입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청와대입니다. 이소윤님 감사합니다. 완전 청와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범 쪽을 치고 올라가 보면 정범 쪽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때는 못 칩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에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방해죄, 그리고 금융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4일 구속 수감된 산업통상자원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문모 김모 하는데 뭐 실명도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모 서기관, 이 사람이 바로 신내림 서기관이다. 이 국장하고 서기관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삭제된 문건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 국장 등은 검찰이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수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에 검찰 측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산업부 A 모 사무관, 아직까지 실명 안 나옵니다.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3,600여 건이나 발견됐다. 이미 이제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자료 삭제죄도 있지만 그것도 죄가 되지만 증거 은닉, 증거를 인멸한 것도 죄가 되지만 증거를 은닉한 죄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검찰은 지난달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당시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된 내부자료 3,600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3,600여 페이지만 돼도 골 아픕니다. 3,600 페이지만 해도 골 아픈데 3,600여 건의 자료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양이 방대합니다. 아우 여러분, 이게 3,600 말이 그렇지 이게 요 정도 두께 나가는 게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좀 넘습니다. 그럼 3,600이면은 4832 이거 5건 분량인데 이게 5건 건이라는 거죠.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한 건당 10페이지만 잡으면은 이런 책 80건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건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검찰들이 늘 하는 게 기록과 싸운다 그래요. 기록과 싸운다 그래요. 지금 내부 자료 중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꾸려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 팀의 회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TF팀은 월성 1호기 이용률 등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는 방향 등을 논의했고 회의 내용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여기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뭐가 남냐면은 외부 접속 기록도 다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보냈다, 어디로 보냈나, 청와대로 보냈다, 이게 다 나와요. 빼놓고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검찰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김모 서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444건을 지었는데 120건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이번에 확보한 3,600여 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여 건의 자료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20건 못 봤던 거. 이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A 사무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재밌어요. 이 사람은 이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관여 안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A 사무관은 한국수력원장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부터 원전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산업정책과. 사본을, 그런데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대상이 아닌 A 사무관의 컴퓨터에 보고자료 4본을 옮기는 방식으로 내부 자료를 언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자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삭제를 하면서, 이거 다 삭제, 이거, 삭제 전이거나 전후구나. 이것을 삭제하면서 이 자료를 그 사람도 모르는 그 계좌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누군가 와서 자료를 보관용으로 넣어놓고 간 겁니다. 퇴근했을 때나 휴가 나갔을 때 잠식해가지고 이 자료를 일로 옮겨놨죠. 그러면 이게 증거 언닉이 됩니다. 증거 인멸이 아니고. 그러면 자료 사본을 옮기는 방식으로 내부 자료를 언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서기관, 홍모 서기관 등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 제출하기 전에 이쪽에 싹 옮겨놓은 겁니다, 자료를. 그게 무려 3,600여 건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누군가 묻어놓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검찰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모 서기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이 뭐냐 하고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6일 처음으로 산업부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 내놔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 산업부를 방문해서 원전산업정책과 소속이었던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법원이 4일날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을 구속했죠. 그런데 구속 사유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했는데, 증거인멸도 있고 삭제인 거는 증거인멸에 해당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증거언닉 죄가 또 추가되네요. 이것으로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래 수사가 더 빨라지겠죠. 왜 3명이 했는데 2명은 구속되고 1명은 또 구속영장이 그거 됐을까요? 요 1명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죠, 여기서. 아이고, 구속되는 것보다 낫겠지, 확 버려버린 거죠. 이 둘이는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구속돼 버리면요,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거기서 확 추가로 부를 게 나오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에서 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죠. 나오지 않아도 그거는 정언이고, 증거물이 이렇게 확보돼 버리면은, 증언과 증거물이 확보돼 버리면 이제 쳐야 될 때는 백운기 산업부 장관은 당연하고 그 위로 가서 청와대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좌빨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논리가. 이걸 비유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수사하거나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수사를 해버리면 앞으로 아무 국정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국정수행을 하되 정상적으로 해라. 얌매 부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불법 저지르지 말고 아무리 가는 길이 옳다고 해도 비겁한 방법으로 가거나 불법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이거 톨스토이인가 도stoevsky인가 그 제어글이라는 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때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이 라스콜라니코프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일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벌입니다. 죄도 벌도 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자기 공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약이 옳고 그러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돼요. 공약 그건 네가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왜 불법을 저질렀니? 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니? 그리고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국가의 세금이 투입돼,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고 전기 발전 단가를 낮춰 가지고 우리 전기세를 낮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조작을 하고 서류를 꾸미고 때로는 서류를 삭제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니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려 3,600여 건의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삭제된 444건 다 살리고 거기다가 못 살렸던 120건까지도 다 찾아내고 그럼 444건 포함해서 3,600건의 자료가 증거 자료죠.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는 백운규 거쳐서 청와대 바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는 거 봤습니까? 안 응합니다. 올해 1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안 열어주더라도 압수수색을 갔다 하는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죠. 압수수색을 청구해서 일단 검사가 가야 됩니다. 가고 거절 당하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어떡하느냐? 지금 가야죠. 당연히.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이번이 더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징계위원회 열리고 한쪽에는 청와대로 가고 언제 가느냐는 지금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는 걸로 볼 때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로 어쩌면 치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기한 가는 거 빨리 가버려야 돼요. 압수수색 뉴스가 확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로 점검으로 3,600건이나 찾았다 하면은 제일 덜덜덜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지금 제일 무섭죠. 지는 어쨌든 이 분위기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 텐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원래 이 법정이나 또는 수사 이런 데에서는 증거물하고 정언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하잖아요. 정언은 여기서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물은 부인이 잘 안 돼요. 이게 딱 눈에 비는 거다 보니까 이게 증거물이 드러나면은 증거물이 무려 3,600개나 드러나 버리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청와대 통화 기록도 지금 다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 즉 그 신내림 서기관하고 뭐 국장하고는 양대천 국장하고 이 사람들은 전화통화로 뭐 지금 통화 기록을 아예 이제 압수했잖아요.
거기서 통화한 사실이 다 밝혀졌어요. 누구랑? 청와대랑. 그러면 청와대 통화를 뭘로 했니? 내용이 뭐니? 이거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술만으로 의존하다가 보면 영장이 안 나오죠. 유죄 판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 시간에 그 청와대가 전화했을 시간에 뭐 했는지가 3,600개의 점검을 해서 확인이 어려졌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추궁하느냐는, 자, 그때 당시에 이 건이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지요 하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허락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또 점검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허락을 받았으니까, 요게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딱딱 악의를 맞춰서 이 신문에 들어가면은 꼼짝 못 합니다. 이거는 법정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자료가 돼요. 쟤들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버립니다. 문재인이가. 정통으로 외통수에 걸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문재인은 윤석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잘라야 되겠는데, 제일 급한 게 지금 윤석열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10일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일날 징계인에게 열리긴 열립니다. 그죠? 열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공평타당한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징계위원 A, 징계위원 B, 지금 이 연구 말고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현장에 가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안 돼 하고 기피 신청을 하면 10일 하루 만에 그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쟤들이 막 과반수로 밀어붙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피 신청을 다 한 사람은 그 회에서 빠져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위원이 누구냐는 겁니다. 외부위원. 검사 2명은, 주민은 지금 몇 사람 할 수 있냐면 차관 넣을 수 있죠. 연구 차관 넣고. 그 다음에 검사 2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인 3을 넣어야 되는데, 이 외부인 3이 누군지 아직 안 가르쳐줘요. 이 외부인 3은 임기가 3년이거든요.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조국이 임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추미애 지가 임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3을 상대로, 자, 연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다. 그러면 검사 2하고 이 3하고 있죠. 이 3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은 이 기피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으면 이 검사 2가 아무리 추미애 편을 들어도 이 3시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럼 이 3 중에도 도저히 안 될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조국이 동생이 온다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기피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빠져야 돼요. 빠져버려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이 기피 신청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론을박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다른 건도 많아요. 다른 것들은 10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속이 타 들어가는 거는 문재인이죠. 공수처는 9일날 쟤들이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도 법이 통과하고 실효가 되려면 법이 이제 그 사람 구하고 어쩌고 사무실 다 해가지고 출범하려면 3개월은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럼 공수처 할배를 출범시켜도 그 전에 문재인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걸린 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부터 온갖 게 다 걸리잖아요,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